맞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대웅제약 주주님들 이 대웅제약 같은 경우 좋은 이슈가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죠. 바로 어떤 이슈냐? 이 보tulinum 톡신이라고 우리가 복톡스에 쓰는 이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현재 미국 시장에서 크게 상승하다 보니까 이 점유율도 높아지고 매출도 극대화하다 보니까 이런 모멘텀이 붙었는데요. 근데 주가가 아직 상승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. 그 이유가 바로 아직 남은 이 소송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2심 재판이 과연 언제쯤 열릴지 이 리스크 문제를 언제쯤 해소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이 대웅제약 오늘 이슈 굉장히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슈가 딱 한 가지 떴는데요.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미국 출시 5주년 현지 시장 점유율 12%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 지난해에 12%를 차지하고 있고 이 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적 또한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다는 것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또한 이 대용제약 같은 경우 이 팩스쿨루라고 위식도 연류질환 치료제가 있습니다. 이 제품이 2년 만에 누적 매출액이 1,000억 원을 달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. 그만큼 여기에 대한 모멘텀 더 커질 수 있고 또 이 매출폭 또한 성장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느껴볼 수 있겠죠. 또 무엇보다 팩스쿨루의 치료 범위를 이 적응증을 확대해서 연 매출액 1조 원 규모의 블록버스터 약물로 키우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적응증 확대에 대한 이슈를 크게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, 여기에 대한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알 수 있고, 또 팩스클루가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PPI 약물보다 이 약효가 굉장히 빠르고 지속 효과가 굉장히 길다라는 부분에서 이 모멘텀이 크게 붙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만큼 이런 두 가지 모멘텀 정말 좋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. 어이구, 죄송합니다. 느끼고 있어요. 하지만 현재의 주가의 흐름이 왜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냐, 이 부분이 여러분들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. 저도 굉장히 답답한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또 자세하게 한번 더 풀어보자면 현재 이 메디톡스와 함께 현재 민사소송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보툴리눔 톡신 중에 제품 이름이 이제 나보타라는 제품이 있는데요. 이 나보타 균주 출처 관련해서 1심 패소를 했고 지난해 2월 달에 이제 했는데 이제 민심 1소를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에 대해서 진행 중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악재가 아직 남아 있다 보니까 현재 주가도 폭으로 상승하기는 어렵고 아직 좀 지속적인 저항을 맞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현재 1심 패소 이후에 집행정지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이면서 당장의 이 피해는 막았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서 나보타의 국내 판매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이 문제가 언제 끝나냐? 바로 올해 끝난다고 하면 대웅제약이 이런 리스크 벗어 던지고 이번 상승 모멘텀을 받고 추가적으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이슈가 2025년 하반기 전후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이 소송 자체가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. 우리가 내년까지 악재가 반영되겠구나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굉장히 좀 속상하다.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이 소송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툴리눔 톡신이 시장 점유율 큰 폭으로 차지하고 있고 매출 자체가 극대화된다라고 해도 이런 리스크 때문에 이 상승 모멘텀이 받기 어려웠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. 무엇보다 이 대용제약 같은 경우
이 자체 신약 개발로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우리가 더 큰 폭으로 올라가겠다라는 목표가 있습니다. 또 현재 신장 질환을 갖고 있는 이 당뇨병 환자 대상으로 이 엠블로라는 제품을 임상 3상 시험에 도전 중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또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참고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런 부분 우리가 함께 알아봤고 우리가 차트를 같이 보신다면 이 대웅제약 같은 경우 금일도 그렇고 좀 더 가까이서 볼게요. 금일도 그렇고 좋은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저항받는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이 부분에 있어서 주주님 답답하고 저도 굉장히 답답하고 많이 속상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현재 이 구간에서 이 악재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악재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돼줘야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열린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현재 이 구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차트를 좀 크게 봐도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부딪혔던 이 매물대가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이 구간까지 이탈이 나오게 된다 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에서 이 매물대가 지속적으로 부딪혀 줬는데 또 심지어 이 구간이 10만 원이라는 이 라운드 피겨 가격 안에서 이탈이 나오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의 심리도 굉장히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현재 이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물량, 이 실망 매물도 어느 정도 좀 소화하면서 수급이 붙으면서 위에 있는 물량을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될 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지지라인과 그 다음으로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이 이제 지지가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겠죠.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과정, 그 다음에 돌파를 하고 이 구간에서 21선 타고 다시 한 번 더 구름대에서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대웅제약 같은 경우 우리가 차트를 크게 봤을 때 이 구간대 매물대에서 상당히 두텁게 쌓여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아직 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라는 신호는 보기 어려운 부분이고 이 물량 에 있어서 소화하면서 아직 박스권을 좀 그려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대웅제약에 대한 내용 간략하게 알아봤고 어서 빨리 이 소송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이 매출이 극대화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상승 모멘텀을 받고 우상향하기를 좀 저도 그렇고 주주님들하고 굉장히 간절히 원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